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5거래일 내내 위아래의 변동 폭이 코스피 기준으로 무려 100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멀미나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상승장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이번 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은 어떤지 특별히 오늘은 이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세 분께서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내가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이번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의 상승률이 고점 대비로는 8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상승세인데 먼저 이 상승의 배경이 뭔지를 봐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요? 제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예. 먼저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소장께서 약간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뭐 올해 상승은 처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왔죠.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오다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작년부터 좋았던 이제 조방원 중심으로 시장을 좀 끌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이닉스 강했었고요. 삼성전자는 혼자 바보형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10월 들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네. 지금 3분기에 또 그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입증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2조 이상 내면서 입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 사실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그때는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4,200포인트까지 간 거는 마지막에 4,200포인트를 만든 거는 에이펙의 효과까지 더해졌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에이펙 끝나고 나서 조정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결국에는 뭐 조정 신호를 좀 주면서 빌미를 좀 주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하게 지금 올라온 부분들, 단기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한 6조 8천억? 오늘까지 하면 한 7조 가까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간 6조 8천억 가까이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 단기 자금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은 한 3,500 넘어가면서부터 10월 중순부터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베팅을 좀 하기 시작했었는데, 하방 배팅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3,500부터요? 예, 일찍부터 시작됐네요. 예, 그 정도 한 10월, 제가 알기로는 10월 한 15, 20일 정도부터는 네. 좀 그 선물을 매도를 좀 많이 쳤습니다. 매도 물량을 많이 늘렸죠. 예. 예, 늘려서 지금 4조 6천억까지 늘려놨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더 가는 바람에 현물은 더 먹었는데 예. 선물은 손해를 보고 있는. 선물에서 손실이 좀 컸군요. 예. 그 이후에 한 50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그 지금 많이 예. 빠졌으니까 좀 손해가 줄었겠죠. 예. 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럼 선물은 좀 팔면서 선물을 좀 눌러주고, 그럼 현물을 팔면 선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선물을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면 어제 오늘 뭐 주가가 이제 며칠째 빠질 때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안 팔았습니다. 어제 선물 예. 좀 사는 것도 어제는 한 있었어요. 7,500억 샀고요. 네. 예, 그저께도 샀고요. 예, 아주 조금 샀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사다가 지금은 좀 팔고 있는데, 보아하니까 좀 더 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더 밀고 있는 거죠. 샀다 네. 팔았다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수급적인 논리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급격한 조정이 나올 이유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네. 펀더멘탈 상으로나 보나 마이크론의 주가 현황을 보나 샌디스크의 현황을 봐도 그렇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한 조정이라고 보셨군요. 뭐 이제 뭐 과하다면 과한데 과하게 올랐으니까 또 과하게 또 한 번씩 맞는 거죠. 그러면 예. 워낙
그동안 시장도 원래 그래 왔잖아요. 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반복되면서 오버슈팅 때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거고 언더슈팅 때는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의 우리 시장의 레벨단 자체가 적정 레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경제나 산업 구조상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소위 말하는 네. 체감 경기, 실물 경기는 일부 이제 업종들, 반도체나 요즘 이제 AI 사이클에 네. 이제 수혜를 보는 이쪽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뭐 강했던 뭐 방산이나 원자력 뭐 할 것 없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지수가 워낙에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우리 4월만 해도 2,300 아래에 있던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왔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화면에 52주 같으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지수와 각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보여줍니다만 저거 보면 주변에 전부 부자 됐어야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저 상승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주주분들이 다 누렸느냐? 누리지도 못했죠. 쏠림이 좀 예. 심했습니다. 역대급 쏠림이 있었죠. 그랬죠. 사실은. 예. 그리고 대다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아마 최근 한 2주 이내로 새롭게 들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 넘고 뭐 이랬을 상황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보던 하루에 지수가 2%, 3%, 뭐 숫자로는 100포인트, 200포인트 막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공포가 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거 지금 우리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 코스피 277이었습니다. 저점이. 코스피 277. 98년 6월부터 해서 뭐 중간에 뭐 이 무렵에 그것도 있었죠. 2001년 같은 경우에는 9.11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 전체 이 사이클을 갖다 한번 보시죠. 여기 즉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의 이 랠리 이게 한 9년 5개월, 9년 반 걸렸는데 그래서 2천 넘어갔죠. 굳이 따지면 653%, 9년,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러다가 이렇게 892까지 갑니다. 2085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는 2018년에 사실상 꺾였어요. 네. 그럼 2018년까지 이때도 한 9년 3개월 이 비슷한 시간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192%. 그리고 우리가 이때 정말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 그러면서 지긋지긋했을 때죠. 네. 너무 안 움직일 때. 그러고 나서 한번 쿵 하고 나서 자 이때가 뭐 이런저런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부터 해서 막 나왔던 그때입니다. 1년 3개월에 130%.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이번 장에서 무슨 아저씨가 붙을 줄 알았는데 그까지는 못 되시더라고. 아, 예. 뭐 그렇게, 이거 예. 몇 가지 잘 짚으셨는데 예. 이건희 대표를 가지고 무슨 아저씨라고까지 한번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요때 다시 한번 네. 차트 띄워주시면은 요때에 후유증이 있는 거죠. 예. 아실 분들은 아셨고 한번 속았구나. 마바라들한테 속았구나 하는 거 하고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구나 하는 거였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라고 해서 꽉 지난번 2차 전지처럼 그렇게 뭔가 모이기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월 2일, 4월 9일 뭐 그 무렵 상호관세 때린 이후에 그때 저점 2285에서 이번에 11월 초에 여기까지 반년 만에 85%. 이 추세 보면은 네. 제가 봐서는 역대급 폭등장이라고 합니다만 기간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올라오는 이 속도를 본다면은 우리 코스피 역사상 이런 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 정부의 신정부의 새 정부 들어서의 어떤 코스피에 대한 5천 포인트라고 하는 비전 제시 그리고 뭐 법적으로 한번 체질 개선을 해보겠다는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급했죠. 과거 어느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월봉이든 일봉이든 최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반영하는 이 OMA 지금 여기 붕 떠버렸습니다. 붕 떠버려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떤 얘기가 하더라도 AI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D램 가격도 오르고 다 좋지만 네. 이 너무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게 한번 거쳐야 되는 고비를 만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와중에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 대표께서 가끔씩 소개해 주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현물 갖고 선물 갖고 거기다가 파생 옵션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 시장 아직도 갖고 놀기 좋은 데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파생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포지션 관리를 통해서 사실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외국계의 신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개인보다 자산 운영의 폭이 넓은 것도 사실이고 네. 이제 그런 불리한 구조는 늘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맞추는 그 과정은 정책적으로 계속 맞춰나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걸 좀 배제하고 나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장을 볼 때 그러면 지금 고비를 맞을 구간에서 고비를 맞았다고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급적이 됐든 아니면 경제 바탕이 됐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가 더 고민입니다. 사실 앞서서 긴 장기 차트로 보여주셨는데 대세 상승을 이루었을 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 사이클도 있습니다만 그 배경엔 유동성, 금리 인하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그 다음 스텝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상무님 말씀을 안 해주셨기 네. 때문에 네. 매크로 관점에서 글쎄요,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책,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유니크한 건 정책이었고요. 그거 사람들한테 포모 현상을 좀 이야기시켰죠. 그런데 시장 글로벌리 본다면은 이제 AI 버블이냐 AI가 버블이 아니냐 이게 가장 아직 있고 미국 금리 인하가 경제의 둔화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수월하게 될 것이냐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이 올 때 그거를 부추기는 결국은 효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엄청난 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효성중공업이 3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코스피는 무려 네네. 7,500 나왔어요. 7,500?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어제. 얘기니까. 네, 장기 그림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하긴. 네. 근데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그 목표 주가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26년을 붙지 않고 27년을 땡긴다든지 다른 애널리스트하고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차이가 이익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밸류에이션 이제 방법을 확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거 나올 때는 저도 한 30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90% 꼭지입니다. 고점이라고요. 고점. 그때가 고점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꼭지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한 달 내에 돌아오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급했다는 거 말씀 맞고 예. 급한 거에 이제 불을 지핀 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도 물론 그거는 개인들의 책임입니다만은 그래도 볼 줄 아는 눈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하이닉스 얘기 나올 때 제가 사실 주구장창 하이닉스를 좋아하고 네. 그쪽을 얘기했습니다만은 100만 원 주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회사가 70만 원인데 100만 원과 차이가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무리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거의 대부분이 80%만 잡으시면 돼요. 80%. 예. 사실은 곱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목표 주가 보통 한 80만 원 정도가 적정 최고다고 보통 봤는데 이 친구가 100만 원 불렀는데 80만 원 곱하기 8하면 64만 원. 그러니까 실제 주가는 63만 몇천 원에서 딱 고점 찍고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들어가서 한분 계시죠.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옛날에 9만 7천 원 갔다가 3년 전에 그때 뭐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목표 주가 뭐 15만 원 부르고 결국 그때 꼭지 찍고 3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라는 것이 누굴 비난하는 게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그 숫자도 매크로 보고 장의 흐름 보고 뭐 선물 보고 다 느낌 상한 질려도 되겠다라는 똑같은 그 심정을 욱하는 순간에 고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그 심리를 좀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씀드리는데 예. 이 장은 3,870, 80 그 20일 무빙 에버리지 그걸 깨지면은 그 조정이 꽤 길게 갈 겁니다. 연말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고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3,870.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3,870, 80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저는 테크니컬이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하이닉스의 실질적인 제가 이거 너무 빠르다라고 했을 때의 목표 네. 주가가 제 마음속에 그리고 방송에서 일단 57, 8만 원이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 50. 네, 그 정도가 일단 가는 8만 원. 적절한 거고 삼성전자는 10만 2, 3천 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뚫는 순간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런데 그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적정 레벨을 이하 가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내려갈 것이지 안 내려갈 것이지 그것이 3,870화가 딱 맞아 들어갔어요. 여기 변수는 있죠. 환율이 만약에 1,450에서 더 올라가면 한 번 더 내려가고요. 다행스럽게 환율의 펀더멘털이 우리 굉장히 놀랄만한 게 아니라 그러면 수구로 든다면 환율은 제껴놓고 그러면 네. 미국은 금리 인하는 결국은 12월 할 것이고 네. 버블 논란은 뭐 내년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다시 마무리가 되면은 그럼 선물 뭐 이렇게 했던 거 수급이 돌고 하면은 네. 그렇게 안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10만 2천 원, 하이닉스 9만 7천 원 정도의 바닥을 잡고 네. 삼성은 더 밀린다만 그러면 그게 다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변화가 다시 올라가야지 두 개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이 다시 4천을 가는 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제 그 기준선을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미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한 번에 그 순환이 돌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고 그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말씀 주시고요. 코스피가 하단 지지, 하단선을 3,870선 이게 붕괴가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하단을 지지받고 이 아래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한번 돌았을 때 다시 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양방향 모두 열고 보셨는데 기준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1,450원 이 구간 잘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환율에 조금만 더. 네, 환율. 예. 네, 환율 사실 지금 이게, 거의 이게 지금 우리가 1440 근방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못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오늘 올라갔어요. 예. 1,457원입니다. 지금 57원입니다. 예. 그러니 이미 김상문이 말씀하신 1,450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허들이 그냥 돌파돼 버리면서 지수도 오히려 조금 이렇게 개장 초 반등 시도가 환율 보고 조금 이렇게 눌리고 외국인들도 조금 이거는 더 길게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싶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차트 사실, 예.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달러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는 역의 관계입니다. 그죠? 예. 역의 관계를 가지고 증권가에서는 환율 하락, 원화 강세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환 딜러들, FX 쪽에서는 결국 외국인 주식 자금이 됐건 직접 투자 자금이 됐건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역의 관계인데 이 부분이죠. 이 음영 처리한 부분 보세요.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은 금년에 어쨌거나 이때가 이제 난리 날 때였고요. 저 트럼프 대통령 그 뭡니까 상호관세 때리고 했을 때 그때 또 86원 뭐 80 이러면서 막 갔다가 두 번 정도 80원대 후반 갔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코가 나오면서 환율은 급격히 안정되고 우리는 그때 4월 9일부터 해서 지수는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날라오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흐름이었는데 자 이제 6월 7월 이후부터 여름부터는 어느덧 환율 상승을 갖다가 증시에서 별로 겁을 안 냈잖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동안에 이 환율을 보고 주식도 전략을 짜세요, 대응하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무색해지는 아주 뻘쭘해지는 그런 장이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에는 이 40원 정도에서 몇 번 막히다가 돌파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연초에 두 번 봤던 작년까지 봤던 한 1,480원대 후반 그러니 지금은 이제 또 1,500원 가나하는 걸 가지고 네. 다투어야 되는 상황. 여기서 금리는 뭐 내리네 마네 하는 와중에 달러도 글로벌 달러 시세도 그렇게 쉽게 약세로 안 가주는 거.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나갈 달러가 많지 들어올 달러는 없다. 여기서 기댈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다 차익 실현하고 한국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환율 떨어뜨려줄 요인은 뭐 그런 상황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을 보니까 요즘 좀 그 시장 떨어지면서 역의 관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환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시장 팔고 조금 더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환율이 이렇게 안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반도체 역시 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뭐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장이 빠질 때는 전문가들도 네. 똑같이 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빠질 이제 때는 더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이제 항상 볼 때 쟤는 얼마 전까지 좋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나쁘게 얘기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본인들의 마음도 아침 9시랑 10시랑 11시랑 다르죠. 예, 전문가들은 사람도 사람이고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인들이 좋게 보이는 건 더 좋게 쓸 수밖에 없고 나쁘게 보면 더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더 빠진다 조정이 얼만큼 오냐 이건 우리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여기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4,200포인트 가니까 좀 있으면 올해 안에 5,000 가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불안한 메시지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몇 번 뭐 딴 데서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가 되게 약해졌어요, 갑자기. 예. 크립토가 예, 지금 크립토가 너무 하락을 했어요. 먼저 보였죠, 시장. 위험 자산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애들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뭔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쉬어갈 빌미가 생길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이 빌미가 이렇게 나와 버렸죠. 그러면 저 고점을 좀 알려주지 그랬냐? 그걸 알 수가 없죠. 지나봐야 알죠. 저 꼭대기에서 이제 빠질 겁니다가 얘기하면 미친 사람 소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변명을 하자면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예측은 기간 조정은 바꾸고 가야 된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좀 예를 어려운 하나 질문일 수 보면 이제 있겠죠. 종목으로 보면 좀 쉽게 설명이 될 테니까 제가 네.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시니까 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예.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예. 드렸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다 조금 조정받았죠. 아주 네. 손톱만큼 빠졌어요. 손톱인가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움직인 걸 보면 보시면 2024년도에 가격이 8만 원 하던 게 지금 81만 원입니다. 빠졌는데 10배가 올라와 있죠 아직도.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24년도에. 그래서 올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이거 조정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조정을 왔습니다. 45만 원 갔던 게 28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런 조정은 그러고 나서 그럼 이게 안 갔느냐? 업황이 좋으니까 계속 가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수건 종목이건 간에 쉬어가야 될 구간에서 쉬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는 그 타이밍은 모르지만 쉬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러면 야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막 한 40% 조정받고 가면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수는 그렇게는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3,910선이 이제 21선인데 거기를 지금 터치하고 약간 깼다가 좀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이걸 또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간 조정 한 3,850에서 한 4,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넘나드는 변동성 구간에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텐데 옵션 프리미엄이 다 죽었었습니다. 옵션은 변동성이 커야지 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위아래로 포지션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프리미엄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면 프리미엄이 엄청 생기죠. 그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흔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 네. 거기서 이 대표님 설명 딱 듣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콜이든 푸시든 간에 갑자기 옵션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요. 비싸졌죠. 이 장 보고 나면은. 예, 벌써 비싸졌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뭐 심지어 아주 공격적으로는 양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 튈지 밑으로 꺼질지는 모르겠다만 예. 어느 한쪽은 그냥 꽝 나더라도 한쪽에서 나면 버니까 해서 소위 말해서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그 얘기 얼마 전에 예, 저한테 하셨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그런 장이 나와버린 그런 거죠. 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또 네. 그렇게 콜도 풋도 대박이 안 나는 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프리미엄 다 따먹겠네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가두리를 할 가능성이 가두리 양식. 예. 자, 잠시만 저희가
시황센터 다녀와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까지는 시장이 위든 아래로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동성이 풀리는지의 실마리는 사실 옵션 만기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은 당분간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방어주를 이제부터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장주가 이후에 다시 시장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맞춰야 하는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긴급 진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에 무게추를 두고 분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견은 좀 존재합니다만 지금은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발상 매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쉬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공포에 사야 하는 구간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 분 다 공포의 정점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뭐 시장을 매수해라 이런 관점은 아니시긴 한데,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좀 듭니다. 실질적인 부분 상무님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늦었죠? 늦었어요. 지금 그러면 실익이 없다라고 그럼 보세요, 매도는? 지금 매도하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실제 매도하는 건 늦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70 깨지면 아마 손절매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 63만 원 몇천 원 사신 분들 56만 원 깨지면 10%로 걸리면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56만 원 3,870 버티느냐 보고 그거 깨지면은 확 쏟아져 나온다. 내가 거기 걸릴 것 같아. 그럼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현금이 있다. 그때 기회라서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늦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 4,200, 4,500 가고 뭐 어저께 7,500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그 상황에. 왜냐면 아까 계속 제가 증권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건 일단 신중해야 돼요. 자기 돈 가지고 진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 반성해봐야 돼요. 제가 어제 7,500 얘기 나올 때 좋아. 부를 수 있지. 내 생에 아니면 뭐 5년 내에. 근데 어떤 조건으로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언론에서도 그걸 따라가지고 7,500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질문하고 하는 거, 그런 행태가 투자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됐어요. 이미 현금이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현금이 내일 다차게 4,500 갈 것 같아서 현금을 30% 20%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대응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처음부터 대응해도 물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오늘 대응해보세요. 오늘 끝자락에 했으면 오늘 이거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죠. 대응할 현금이 없잖아요. 왜? 남의 말 듣고 이빨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미 늦었고요. 이런 현금이 없어서 손절매하는 건 자기 운이고, 현금이 있었어. 그러면 아까 말 3,880 버티면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못 버티면 하이닉스 무너지는 거 같이 무너집니다. 하이닉스 무너지고 했을 때 받쳐낼 수 있는 섹터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저 말씀드린 것 효성중공업 300만 원 나왔을 때 곱하기 0.8, 240만 원 가기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거 가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린 사람들 10%씩 간당간당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것이 이제 효성과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얘네 주가가 제대로 반등 못하면 한국장 없다. 상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거 해봤자 그거 약간 거기 섹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거 해봤자 약간 가두리에 갇혀갖고 헤매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부터 헤매는 거죠. 딱 점을 정해서 이거 이해하면 내가 손절매인지 이거 이해하면 사들어갈 것인지 그거를 오늘 이번 주에 주말에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 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예. 갖고 있는 거 잘 하려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포인트에서 손절매인지 어느 포인트에서 살 것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손절매 룰 10% 정했으면 오늘 아침에 들어가고 10% 빠졌잖아요. 그럼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틀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매가 아니면은 네.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아까 저 밑에서는 오히려 다른 현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은 백날 주식 투자봤자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4,200 가더라도 소용없고요. 3,500 혹시 오더라도 기회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때 도망가지. 3,500에 도망갔을 텐데 3,870 깨지고 3,800. 제가 원래 그 10월 중순에 그 시장을 예측할 때 제 나름대로 한 게 3,850에서 3,950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친 듯이 포모가 하면은 4,021에서 4,150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갔을 때 질문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못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더 빠지면 제 뷰가 틀리지 않으면 저 같으면 조금 다시 들어가죠. 근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걸 반성하셔야 중요한데. 현금도 내 꼬죠? 할 수 없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제 개인 투자자마다 다 각자 자기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 성향에 맞게 자신의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은 몇 %고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욕심이 나더라도 여기에서 익절을 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상무님 기준선을 상무님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손 위아래 기준 라인은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뭘로 근거를 아니 잡으시나요? 지금 3,870깨지면 크래시가 온다니까요. 근데 3,870이라고 잡으신 네. 근거 아까 보통은 얘기했죠. 시장을 20일 볼 때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 그저께 한번 빠졌을 때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장에 대한 귀를 해야 되니까 이동평균선 깨지지 않으면 반등합니다. 아, 예. 어저께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내려가잖아요. 간당간당하죠. 그게 하이닉스 57만 원 깨지는 거랑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50만 원 이상 빠지면은 다시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놓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 삼성도 10만 몇천 원 올라갔을 때 싸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 국뽕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9만 3천 원 빠지잖아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환율이 1367씩 가지 않고 예. 사실 1430 정도만 얼마 전까지 그만 내려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환율이 우리 스스로 해서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돈 풀고 나는데 무슨 어떻게 원화가 강세됩니까? 일본은 인플레 때문에 오늘 추경 예산 같은 것도 40% 줄여가지고 일본은 엔화가 강세가 되는 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스스로 약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금리 인하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장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네. 다시 용기를 낼까? 이제 잘 믹스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 식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 기준이 저 다르고 우리 이 대표님 다르고 소장님 달라요. 다를 수 있는데 예. 들어보고 내가 나와서 여기 맞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한 3번 이상 틀리면 저 사람 말 믿지 말자. 다른 거 더 걸러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준선을 그냥 상무님께서는 하단 기준선을 이동평균선 21선 기준으로 여기가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제가 먼저 하는 게 궁금해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소위 말해서 지수 마삼 나오는 날 김상무님하고 제가 먼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속을 그냥 뒤집어 놓고 우리 이건희 대표가 마지막에 좀 치유를 좀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장만 빠지고 네. 뭐 니케이는 괜찮다거나 중국도 괜찮고 미국 뭐 선물 흐름을 보나 미국 장이 요즘 괜찮으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네. 라는 어떤 걸 갖겠는데 지금 다 같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일본이랑 거.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고요. 가요. 예. 자, 미국도 지금 지난 10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발끈해가지고 휘토류 가지고 이제 끌거니까 그냥 추가 100% 했던 그네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로 그걸 갖다가 올라섰단 말이죠.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S&P 500인데 S&P 500이 10월 10일 날 이 급락을 갖다가 견뎌내면서 고점을 높였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도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첫 번째,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 선거에서 완전히 민주당한테 완패를 했다는 것은 내년 중간 선거가 조금 이제 공화당 입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는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낄 거고요. 우선 SNS에 올라오는 글이 좀 뜸해지잖아요. 벌써 영감님 많이 좀 지치신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제 뭔가 또 하나 새로 나올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관세까지 대법원에서 몇 개월 걸리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관세도 위법이에요, 위헌이에요 할 것 같으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 여기서 이 전국 주도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자기가
조연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뭘 끄집낼 수 있을지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저 김상무님의 그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뭔 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레버리지 안 쓰는 투자는 못 하세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한 번에 2배, 3배짜리 하다가 이거 밋밋해서 못 하게 된다고요. 그분들한테는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뭐 우리 당국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뭐 B2도 투자니까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해라 정도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뭐 짧게지만 소개는 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 서명하면서 401K가 가상화폐 그리고 사모 펀드 여기다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게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고래들이 가상화폐에서 빠져나가네 어쩌네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어쩌면 그렇게 하고 반년도 안 먹여주냐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거지를 갖다가 401K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에다가 빨대를 꽂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당장 눈치채게 이렇게 그냥 가상화폐에서 털고 나갑니까? 이걸 끌어왔던 선수들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 보시죠. 뭐 미국의 뭐 레리 핑크니 뭐니 헤지펀드 CEO들이 받는 연봉 네. 1조 달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국내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매겨 살려야 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자산운용업계에. 그러려면 그 돈이 땅 파서 나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인버스, 꽃버스 역으로 했던 사람들 다 탈탈 털어야 그 돈이 보너스로 나가고 급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상승적으로 배팅했던 분들한테 수익이 갑니다. 예. 이제는 그러면은 또 위로 2배, 3배 레버리지 썼던 그쪽을 또 다 죽여놔 버려야 이 바닥이 돌아갈 수 있는 쩐이 챙겨집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안 당하기 위해서는 맨날 그 고리타분한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갖고 계세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느냐인데 이 무릎이 중요합니다. 예. 무릎은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발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 무릎에서 사세요. 이 부분 좀 못 먹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무릎이라고 들어갔을 때 이 무릎이 한참 내려가고 있는 무릎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다가 그 무릎이 참새 무릎이 아니고 황새 무릎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한 방에. 자, 그런 상황이니까 늘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해서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시장이고 거기에서 극히 일부가 이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크게 불을 한번 만들어내고 대부분은 거기에 갖다 바쳐주는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습니다. 뭐 돈이 복사가 되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전혀 안 먹히고 아유 그러니 넌 맨날 방송이나 나오지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왔으니까 드리는데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늘 확보하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살 때도 분할, 팔 때도 분할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마켓을 만들어가고 여기서 돈을 뽑아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내 돈 보태주고 싶지 않다면은 진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예. 경고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코스피가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3.2% 밀리면서 조금 전에 3,900선이 붕괴됐습니다. 현재 3,8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네, 이렇게 좀 대표님, 어려운 소리만 듣고 이 대표님이 뭔가 이 반창고를 혼나는 붙여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혼나는 느낌이에요, 대표님.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선배님보다 경력은 짧지만 이제 막 회사 들어가자마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예, 금융위기요. 예, 그렇죠. IMF 외환 위기 말씀하신 건가요?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진짜 저는 젊으시네. 좀 나이를 먹고 들어갔습니다. 증권회사를. 근데 네, 여기에서 또 젊어지는 예, 마법을. 저 여기서는 젊습니다만, 예, 하여간 그때 이후로 하락장을 많이 봤죠, 그죠? 폭락장도 많았고, 그 어려운 중간중간 박스권 장세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지수는 2천 가면 빠지는 거다. 예전에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선물 옵션을 그냥 포지션만 양매도로 잡아놔도 그냥 그 프리미엄 시간 가치를 따먹는 예. 그 트레이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예. 이제 그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제 크립토 자산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트레이더들이 되게 어려졌잖아요.
사면은 뭐 대형주도 지금 뭐 하이닉스 얼마 전에 10% 가는 거 뭐 깜짝 놀랐는데. 그게 예전에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드물었거든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뭐 사고 팔고 아까 이제 수급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없는 분들 주식을 지금 아예 안 하셨던 분들 하려고 막 예. 준비했는데 빠지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기회가 오고 있다. 예. 그렇죠. 예,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럼 아주 어떤 좋은 자세로 기회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한테 뭘 물어보냐면 얼마에 팔아야 돼, 얼마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를 알면 제가 방송 안 하고 집에서 열심히 위아래를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었겠죠. 근데 네. 항상 이런 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어떻게 투자할지 틀을 잡은 다음에 네. 그럼 내가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면 난 9만 원, 5천 원 밑으로 빠지면 이제 사서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또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셔야죠. 네. 예, 적립식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든 사시면 되는데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게 그렇죠. 현금이 많은 분들의 없으면 현금을 고민. 만들든가. 그렇죠?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더 살 돈이 없으면 예. 지금 높게 사셨으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손절을 깔끔하게 하고 다시 바닥을 노리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네. 펀더멘탈은 무너졌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EPS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EPS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예, 그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 비판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EPS가 정체돼 있어요. 대신에 거기는 투자의 힘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샘 올트만이 이상한 말을 자꾸 짓거렸어요. 거기다가 트윗에다가 무슨 논문을 썼더라고요. 트윗에다가 어제 보니까. 샘 알트만이요. 예. 얼트만이 어떤 논문, 어떤 내용이요? 여러 가지 변명을 막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안 되면 정부가 밀어주지 않겠냐.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써놔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묻지도 것들로 하여금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괜히 불안감을 좀 가중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AI 버블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입을 꼬매야 된다. 예. AI는 버블이 아니고 주가가 버블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AI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확장은 산업은 발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예.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좋아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바뀌는 거죠. IT 버블이라고 막 난리였지만 결국엔 그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만들어진 거고, 예.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보면 결국에 지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번 예, 주, 예. 다음 주 흐름까지 좀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 조정에 내가 주식을 못할 것 같다. 그럼 주식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당연히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고 없는 분들은 또 살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있는 분들은 또 수익이 났다가 또 빠질 수도 예.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견디시는 것도 예. 또 하나의 이제 과제다. EPS 저는 주당 중장기적으로 순이익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우리는 미국보다 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펀더멘털의 함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큰 틀에서 세부는 리스크 관리할 구간이라는 데는 공통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했고요.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